7년 전 추석날 밤, 마당에서 사라진 시어머니, 며느리가 정성껏 싸온 유부초밥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으르르르. 황구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갑자기 도시락을 뒤엎어? 이상하네. 이 향수 냄새 어디서 맡아봤던 것 같은데. 언니 냄새 같아. 어휴, 걔가 원래 예민해요. 새로운 냄새 때문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황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7년 전 그날 밤의 냄새라는 것을. 과연 황구가 기억하고 있던 그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을 햇살이 포근한 어느 오후였어요. 남양주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만복 씨와 그의 시누이 미자 씨 곁으로 며느리 고미영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고모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유부초밥이랑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그래, 고생했구나.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었어? 어머, 미영아, 정말 고마워라. 요즘 바쁠 텐데. 벤치 옆에는 황구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9년 된 백색 진돗개 황구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펼치자 윤기 나는 유부초밥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달콤하게 양념된 불고기와 반찬들이 색색으로 어우러져 있었죠. 만복 씨는 젓가락을 들고 유부초밥 하나를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오, 이거 보기만 해도 맛있겠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젓가락이 유부초밥에 닿으려던 그 찰나에 황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벤치 위로 뛰어올라 앞발로 쾅 하고 도시락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유부초밥이 사방으로 튀고 불고기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국물까지 쏟아져 벤치 위가 엉망이 되었죠. 황구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머, 걔가 왜 이래? 평소엔 이런 애가 아닌데. 어휴, 걔가 원래 예민해요. 아마 새로운 냄새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황구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뒤엎은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부초밥이 떨어진 자리를 향해서 말이에요. 으르르르. 황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만복 씨가 황구의 목줄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황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황구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 아, 혹시 제가 새로 쓴 향수 냄새 때문일까요?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 바로 그 말이 나오자 미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향수 냄새. 그러고 보니 오늘 미영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았거든요. 뭔가 오래전에 맡아봤던 것 같은 그런 냄새 말이에요. 미영아, 무슨 향수 써? 아, 그냥 백화점에서 산 건데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황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미영이 뒤처리를 위해 물티슈를 꺼내 도시락통을 닦으려 하자 황구는 더욱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 몸을 낮추고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르. 컹, 컹. 황구야, 안 돼. 그 순간 황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집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확히는 집 뒤편 패창고 쪽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불안한 듯 자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황구가 왜 창고 쪽을 보고 있을까? 아, 아무튼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황구가 이상하게 굴어서 결국 그날의 소풍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도시락은 거의 먹지도 못한 채 정리되었고 황구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날의 이상한 일이 7년 전 그날 밤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황구는 마당 끝 폐창고를 향해 한참을 짖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그리고 미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미영에게서 맡은 그 향수 냄새가 왜 그리도 익숙했는지를. 그날 밤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날 일어난 황구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미영에게서 맡은 그 향수 냄새. 어디서 맡아봤던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달빛에 비친 마당 끝 폐창고가 보였습니다. 황구가 자꾸만 그쪽을 바라보던 그 창고 말이에요. 그 순간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7년 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언니, 그만 쉬어. 내가 할게. 아니야, 미자야.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순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까지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며느리보다 더 부지런했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모두들 수고했어. 그때 며느리 미영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에 성묘 가기 전에 꽃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미영의 대답이 어딘가 성의 없어 보였어요.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들, 내일 아침에 이웃집에 좀 나눠줄 생각인데.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 무언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어머니 말씀 좀 제대로 들어드려. 아, 네. 죄송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만복이 TV 소리를 키웠어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에 마당 좀 보고 올게. 그것이 순자가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8시 30분 정도였습니다. 마당에 나간 순자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자는 평소에도 마당 일을 좋아해서 저녁에 나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자 미자가 먼저 불안해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아마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거 아닐까요? 미영이 무관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복과 미자는 마당으로 나가 순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어디 있어?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상한 건 황구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인을 찾아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당 끝 폐창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짖고 있었어요. 컹, 컹, 컹. 황구야, 왜 그래? 할머니 어디 갔는지 아니? 만복이 황구를 달래려 했지만 황구는 더욱 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미영은 황구의 행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걔가 원래 밤에 예민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주변을 수색했지만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종자의 소지품은 모두 집에 그대로 있나요? 네,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여기 있어요. 신발은 어떻게 되어 있죠? 현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집안에서 신던 슬리퍼만 없어요. 경찰은 여러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주변을 수색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결론을 내렸어요. 가출로 보입니다. 가정 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가출이라뇨? 어머니가 왜 가출을 하시겠어요? 미자가 항변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범죄 혐의점도 없고 70대 노인의 가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순자가 가출을 했다면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갑도 없이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무엇보다 황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순자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황구는 매일 밤마다 폐창고를 향해 짖었거든요. 처음엔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황구야, 왜 매일 밤마다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니? 미자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황구는 미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미영이 가져온 도시락에서 황구가 보인 반응. 7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어요. 무언가 위험하다는 듯이 경계하는 모습 말이에요. 설마. 미자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순자의 실종과 관련해서 황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미영에게서 맡은 그 향수 냄새. 창밖을 바라보던 미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폐창고를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7년 전에 경찰이 대충 수색하고 지나간 그곳을 말입니다. 그날 밤 황구는 또다시 창고를 향해 짖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자가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구는 단순히 그리워서 짖는 게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새벽 일찍 잠에서 깼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그 폐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황구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못 잤구나. 미자는 옷을 대충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황구는 미자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고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보자, 황구야. 언니가 정말 거기 있는지. 폐창고는 집에서 30m 정도 떨어진 마당 끝에 있었어요. 7년 전 순자가 사라진 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려고 하자 황구가 갑자기 흥분하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황구야. 천천히 해보자.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창고 특유의 눅눅하고 썩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황구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석진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컹, 컹, 컹. 황구가 짖는 곳을 자세히 보니 바닥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어둡고 마치 무언가가 스며든 것 같은 자국이었습니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작은 천 조각이 나왔어요.
색이 바래서 원래 색깔을 알기 어려웠지만 분명 옷감 같아 보였습니다. 미자는 그 조각을 들고 빛에 비춰봤어요. 이건 혹시? 그 순간 만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뭐하고 있어? 아, 오빠. 그냥 창고 좀 정리하려고. 미자는 천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만복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창고 안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먹자. 미영이가 오늘도 뭔가 가져온다고 했어. 또? 응, 어제 일이 미안했나 봐. 다시 도시락 싸온다고 하더라. 미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머니 속 천조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황구는 여전히 창고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황구야, 이제 들어가자. 하지만 황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미영이 또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황구가 갑자기 그래서 아니야, 미영아. 걔가 그럴 수도 있지. 만복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미자는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향수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김밥이랑 떡볶이 가져왔어요. 황구가 좋아할 만한 것도 있어요. 미영이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익숙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퍼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구가 창고에서 뛰어와 도시락 앞에 코를 대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다시 창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치 냄새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황구가 또 저기 왜 저러지? 만복과 미영이 당황하는 사이 미자는 확신했어요. 이 향수 냄새가 분명 어디선가 맡아봤던 것이라고 말이에요. 황구는 창고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절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컹, 컹, 컹. 황구야, 왜 그래? 만복이 달려가 황구를 달래려 했지만 황구는 더욱 흥분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이 말이에요. 미자는 조용히 미영을 관찰했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어색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그 향수 어디서 샀어? 네. 아, 향수요? 응, 냄새가 참 좋네. 어디 브랜드야?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네. 어디서 맡아봤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미자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어요. 7년 전 추석날 밤 순자가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을 때 순자의 방에서 맡았던 그 향수 냄새였어요. 아, 미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향수, 그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냄새가 지금 미영에게서 나고 있었거든요. 언니 향수야.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향수가 정말 순자의 것이라면 미영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황구는 여전히 창고 앞에서 짖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여기를 봐, 여기에 답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좀 아파서 먼저 들어갈게. 왜? 어디 아파? 그냥 머리가 좀. 미영아, 고마워. 천천히 먹어. 미자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7년 전 추석 사진들을 넘기다가
순자의 마지막 사진을 찾았어요. 그 사진 속 순자의 화장대 위에는 분명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향수병을 기억했어요. 순자가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그 향수를 말이에요. 설마 그럴 리가. 밖에서는 여전히 황구가 짖고 있었어요. 미자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어요. 황구는 7년 동안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이에요. 황구야, 이제 알겠어. 내가 뭘 말하려 했는지.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 속 1000조각이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거든요. 향수 냄새의 정체를 깨달은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영의 어색한 웃음, 황구의 절박한 짖음, 그리고 7년간 풀리지 않았던 순자의 실종. 새벽 4시 미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만복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손전등을 챙긴 미자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마당 끝 폐창고 앞에는 황구가 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황구야, 우리 함께 가자. 언니를 찾아야 해. 황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창고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자는 어제보다 더 꼼꼼히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녹슨 자국들 사이로 뭔가 이상한 흔적이 보였어요. 이게 뭐지? 긁힌 자국인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문고리 주변에 새로운 상처들이 있었어요. 7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닫았던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제는 느끼지 못했던 냄새였는데 새벽의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황구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어제와 같은 구석으로 향했어요. 미자는 손전등을 켜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 여기서 1000조각을 찾았지? 주머니에서 어제 발견한 1000조각을 꺼냈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흰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면 소재였어요. 이거 언니가 입던 옷 같은데? 미자는 무릎을 꿇고 황구가 계속 킁킁거리는 그 자리를 더 자세히 팠어요. 손으로 흙을 헤치자 더 많은 1000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에? 그때 황구가 갑자기 흥분하며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창고 안쪽 벽 밑 오래된 농기구들이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컹, 컹, 컹. 황구야, 거기서 뭘 찾았어? 미자가 농기구들을 치우자 벽 틈새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더 큰 1000조각이었습니다. 이번엔 옷의 일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외투잖아?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가디건의 소매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어요. 이름표? 작은 1000조각에 검은 실로 수놓인 글자가 보였어요. 세월이 지나 흐릿해졌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순자가 직접 수놓은 것 같은 바느질로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을 수가.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자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껐습니다. 황구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구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자는 재빨리 이름표를 주머니에 넣고 황구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미자 고모님?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미영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고모님, 거기 계세요? 미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황구를 꽉 안았어요. 황구는 미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아, 있었네요. 고모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결국 미영이 창고 문을 열었어요. 미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아, 미영아.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황구가 자꾸 여기서 짖어서. 아, 그래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미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미자는 또 그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모님, 뭘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냥 황구가 이상하게 굴어서. 미자는 주머니 속 이름표를 꽉 움켜쥐었어요. 미영이 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너 이 시간에 왜 산책을 해? 위험하잖아. 아,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미영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황구는 계속 미영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들어가자. 밤 공기가 차니까. 네, 고모님. 그런데 혹시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 못 보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미영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거? 뭔 말이야? 아니, 그냥 오래된 창고니까 쥐나 벌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별로 안 봤어. 미자는 황구와 함께 창고를 나왔어요. 미영도 뒤따라 나왔지만 마지막에 창고 안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고모님. 감기 걸리겠어요. 그래, 미영이도 일찍 자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미영이 혹시 뒤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황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뒤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미자는 즉시 문을 잠그고 이름표를 다시 꺼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순자, 이게 정말 언니 옷이야. 미자는 7년 전 순자가 입고 있던 옷들을 기억해냈어요. 그 중에 흰색 꽃무늬 가디건이 분명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이었어요. 언니, 정말 거기 있었던 거야? 이제 미자는 확신했어요. 순자는 가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고가 난 것이고 그 흔적이 창고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미영이 이 시간에 창고 근처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미영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황구는 미자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 속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며 남양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순자의 실종 사건을 가출로 처리했던 그 경찰서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나요? 7년 전에 실종된 신우이 사건 때문에 왔어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거든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꺼냈어요. 접수계 경찰관은 그것을 자세히 보더니 잠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형사가 곧 나올 거예요. 30분 후 30대 후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강력계 윤주 형사입니다. 박순자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박순자의 시누이 미자입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미자가 이름표를 내밀자 윤주 형사는 신중하게 살펴봤어요. 오래된 수사 파일을 펼쳐보며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집 뒤편 폐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순자 언니가 입던 가디건 소매 부분이었어요. 7년 전에 그 창고도 수색했었는데 그때는 대충 본 것 같아요.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윤주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전 수사 기록을 보니 실제로 창고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사실은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미자는 미영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향수 냄새의 정체, 새벽 시간 창고 근처 출현, 그리고 황구의 이상한 반응까지 말이에요. 그게요? 황구라고 하셨죠? 네, 순자 언니가 기르던 진돗개인데 7년 동안 계속 그 창고를 향해 짖어왔어요. 흥미롭네요. 개의 후각과 기억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주 형사가 집으로 왔어요. 미자와 만복 그리고 마침 또 도시락을 들고 온 미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 네. 그런데 벌써 7년 전 일인데 왜 그러시죠? 일단 현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주 형사가 폐창고로 향하자 황구가 따라왔어요. 미자도 함께 따라갔지만 미영은 어색한 이유를 대며 집에 남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도시락 정리를 해야 해서. 아니요. 가족분들은 모두 함께 와주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미영도 억지로 따라왔어요. 창고 앞에서 황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이 개가 황구군요. 정말 특이하네요. 윤주 형사는 황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미자가 발견한 자리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름표를 발견하셨다고 했죠? 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윤주 형사가 흙을 파헤치자 더 많은 천 조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영이 가져온 도시락에서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황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영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황구야, 왜 그래? 만복이 당황해하자 윤주 형사가 말했어요. 걔는 7년 전의 냄새도 기억합니다. 특히 강렬한 기억과 연결된 냄새라면 더욱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미영이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황구는 계속 그녀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혹시 어떤 향수 사용하세요? 아, 그냥 평범한 향수요. 브랜드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미영의 대답이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윤주 형사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향수 좀 꺼내주시겠어요? 네. 황구의 반응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미영은 망설이더니 작은 향수병을 꺼냈어요. 그 순간 황구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컹, 컹, 컹. 황구는 향수병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며 경계했어요.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걔가 특정 향수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윤주 형사가 향수병을 자세히 보자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냥 걔가 향수 냄새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기억과 연결된 반응이에요. 윤주 형사는 향수병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황구에게 다시 맡게 해봤습니다. 황구는 봉투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창고 쪽으로 달려가서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컹, 컹, 컹.
이계는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7년 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말이에요. 미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황구가 그동안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미영 씨, 혹시 이 향수를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아, 그냥 오래됐어요. 7년 전에도 사용하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주 형사는 그녀의 반응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황구야, 잘했어. 미자가 황구를 쓰다듬자 황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 향수는 감식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전체를 정밀 수색하겠어요. 윤주 형사의 말에 미영이 더욱 불안해했어요. 황구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씨, 혹시 7년 전 그날 밤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날 일찍 잠들었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신 것도 모르셨나요? 네. 깊게 잠들어 있었어서. 하지만 황구는 계속 그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그 밤의 진실을 말이에요. 3일 후 윤주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자 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황구도 함께 데려올 수 있을까요? 황구를요? 왜요?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황구와 함께 남양주 경찰서로 향했어요. 만복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남았습니다. 미자야,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걱정 마, 오빠. 황구가 함께 있으니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윤주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구가 경찰서 안에 들어서자마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낑낑. 황구야, 왜 그래? 걔가 예민한 편인가 봐요. 처음 오는 곳이라 그런 거겠죠. 윤주 형사는 미자를 수사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증거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향수병 감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향수는 7년 전에 단종된 제품이에요. 단종된 제품이라고요? 네, 그 당시에만 생산되었던 한정판 향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향수병에서 두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미자는 숨을 삼켰어요. 황구도 책상 위 향수병을 보며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미영 씨고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박순자 씨 것으로 추정됩니다. 7년 전 실종 당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순자의 향수를 미영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고 정밀 수색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주 형사는 여러 증거품을 보여줬어요. 옷 조각들,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장신구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창고 바닥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어요. 7년 전 수사 때는 표면만 확인했던 거죠. 언니 것들인가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황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복도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황구야, 왜 그래? 바로 그때 수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윤주야, 지역 연쇄 실종 사건 브리핑 준비됐어. 복지센터 분들도 와 있어.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윤주 형사가 미자에게 설명했어요. 최근 이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건이 몇 건 더 발생했어요. 혹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네, 그럴게요. 미자는 황구와 함께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황구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복지센터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50대 여성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복지센터 김숙자 과장님입니다. 김숙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김숙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컹, 컹, 컹. 걔가 왜 그래요? 김숙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황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황구야, 안 돼. 미자가 황구를 잡으려 했지만 황구는 김숙자 주변을 계속 돌며 짖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자는 김숙자에게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는 똑같은 향수 냄새였어요. 미영이 사용하던 그 향수와 같은 냄새가 김숙자에게서도 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떤 향수 사용하세요? 윤주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숙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향수요? 그냥 평범한 거 써요. 하지만 황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김숙자의 손목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컹, 컹, 컹.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미자가 김숙자의 손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순자가 끼고 있던 팔찌였거든요. 7년 전 추석날까지 순자가 끼고 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그 팔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숙자는 미자의 시선을 눈치채고 재빨리 손목을 가렸습니다. 뭐요? 그 팔찌.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하지만 미자는 확신했어요. 그 팔찌는 순자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고 평생 끼고 다니던 것이었거든요. 언니 팔찌야. 뭐라고요? 김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황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시누이 순자 언니가 끼던 팔찌라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숙자와 그녀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이건 제가 산 거예요. 어디서요? 언제요? 윤주 형사가 추궁하자 김숙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래전에 시장에서. 하지만 황구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 짖으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7년 동안 기억하고 있던 그 냄새,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이에요. 과장님, 일단 팔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제 팔찌를? 이건 제 개인 소유품인데요. 김숙자가 거부하자 윤주 형사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건 김숙자는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확신했어요. 김숙자와 미영, 이 두 사람이 분명 순자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지금 개의 눈으로 터집니다. 7년 동안 황구가 기억하고 있던 그 밤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숙자는 팔찌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구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컹, 컹, 컹. 과장님,
일단 진술서 작성을 위해 조사실로 가시죠. 윤주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더욱 협조해 주셔야죠. 미자 씨, 황구와 함께 와주세요. 조사실에서 김숙자는 계속 부인했어요. 하지만 황구는 그녀 곁에만 가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팔찌 정말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냥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윤주야, 고미영 씨 긴급 체포했어. 집에서 더 많은 증거품이 나왔어. 미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증거품이요? 순자 씨 옷가지들, 그리고 일기장도 있었어. 일기장? 순자 씨가 직접 쓴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 김숙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윤주 형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고미영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그냥 복지센터 직원일 뿐이에요. 하지만 황구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듯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르. 미영 씨가 자백했어요. 다른 형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요? 실수로 밀쳐서 쓰러뜨렸는데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어요. 순자가 정말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당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모든 시선이 김숙자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김숙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언제요? 7년 전 그날 밤 10시쯤.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고. 황구는 김숙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119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무서워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와달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순자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셨던 거군요. 네. 갔는데 정말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이미 가족들에게 말다툼한 걸 들켰다고 경찰이 오면 자기가 의심받을 거라고. 그래서 시신을 숨긴 거예요? 김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구는 그녀의 자백을 들으며 슬픈 듯 낮게 울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어요? 처음에는 창고 뒤편 땅에 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옷가지들이 창고에 떨어져서. 향수는 왜 뿌린 거예요?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데 황구가 계속 짖어서. 황구는 김숙자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었어요. 7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팔찌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시신을 옮길 때 떨어진 거예요. 미영이가 버리라고 했는데 예뻐서 그냥 가져갔어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의 팔찌를 예뻐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언니를 어디에 묻은 거예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미영이가 부탁해서 어디에 묻었냐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7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변 근처에 황구는 김숙자의 자백을 들으며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7년 동안 말하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7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네요. 순자 씨가 가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저는 정말 미영이를 도와준 것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숨겼잖아요. 윤주 형사는 김숙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미자는 황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야, 고생 많았어. 7년 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있었구나. 황구는 미자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미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자에게 말했어요. 황구도 고개를 들어 똑같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 강변에서 순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어요. 미영과 김숙자는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영은 살인죄로, 김숙자는 살인 방조죄로 말이에요. 황구야, 우리 이제 할머니를 제대로 모셔야지.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미자를 따라갔어요. 7년 동안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어요. 동물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 사건에서 황구의 행동과 반응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황구는 거짓을 짓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진실을 지켜왔고 마침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자를 위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미자와 만복, 그리고 황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황구는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편히 쉬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년 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을 혼자 견뎌온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언니가 이제 편안할 거야. 미자도 순자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7년 동안 의심하고 찾아 헤맸던 그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황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처음으로 평온한 저녁을 보냈어요. 만복은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순자는 영원히 억울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황구는 만복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7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마침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 창고를 정리해야겠어. 미자가 마당 끝 폐창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순자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미자는 황구와 함께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경찰 수사가 끝난 후 돌려받은 순자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옷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구나. 미자는 순자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황구는 예전처럼 창고를 향해 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이제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때 미자의 손에 익숙한 것이 만져졌어요. 처음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천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박순자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어요. 이 이름표가 모든 걸 시작했지. 미자는 이름표를 들고 황구를 바라봤어요. 황구도 그 이름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직접 수놓은 거야. 시집 오면서 혼수로 가져온 옷들에 하나씩 다 수놓았지. 순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순자의 마음이 이 작은 이름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 이 이름 하나가 진실을 지켜냈구나. 황구는 미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름표 앞에 앉았습니다. 황구야, 내가 7년 동안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를 잊지 않았던 거야. 미자는 황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7년 동안 황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자야, 뭐해? 만복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미자는 이름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언니가 직접 수놓은 이름표야. 만복은 이름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작은 것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지. 그러게, 그런 언니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구현되었고 순자도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이제 황구도 편안해 보이네. 만복이 황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황구는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황구는 처음으로 창고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순자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황구야, 이제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미자가 황구를 쓰다듬자 황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미자는 순자의 옷들을 정리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표만큼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진실을 지켜낸 소중한 증거거든. 황구는 이제 예전처럼 활발해졌어요. 마당을 뛰어다니고 만복과 미자와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자는 황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황구야, 할머니가 저기 별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황구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순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황구 잘 돌봐줄게. 미자의 말이 끝나자 황구가 한번 짧게 짖었어요. 이번에는 슬픈 짖음이 아니라 기쁜 짖음이었습니다. 컹! 그렇게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순자의 일주기가 되던 날 가족들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황구도 함께 갔어요. 순자야, 황구가 여기 왔어. 내가 그리워하던 황구가. 황구는 순자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자는 묘비에 새겨진 박순자라는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그 이름이 진실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황구는 미자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7년의 긴 기다림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구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황구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황구는 미자를 보며 짖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기쁜 짖음이었습니다. 컹, 컹. 그렇게 박순자라는 이름 하나가 진실을 지켜냈고 황구는 7년 동안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순자는 하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